가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선선한 바람과 높은 하늘, 곧 있으면 찾아올 단풍까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년 같았으면 여행 계획을 세우곤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자전거는 언택트한 운동과 나 홀로 근교 여행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20km 코스를 정해두고 타지만 가끔은 매일 타던 코스를 벗어나 집에서 양산이나 밀양 정도까지 토요일 새벽부터 80km 정도까지 다녀오곤 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때는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물병에 물을 다 마실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동네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다녀올 정도로 라이딩 거리가 늘었어요. 물론 그동안 꾸준히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페달링을 알게 된 순간부터 거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체력과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만들어주고 유지 가능하도록 할 최적화된 피팅, 호흡법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페달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페달을 무겁게 찍어 누르면서 밟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타려고 하죠. 이런 페달링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페달은 밟는 거고 무겁게 밟아야지 빨리 달리고 빨리 달려야 멀리 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기어를 무겁게 놓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페달은 회전하는 거고 가볍게 돌려야지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달려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1분당 페달 회전수를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 영상처럼 기어비를 무겁게 놓고 낮은 케이던스로 주행을 하면 다리 근육의 섬유질 중 속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벨로드럼과 같은 단거리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순위를 가리는 경륜 선수들이 속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속근은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낼 수는 있지만 근지구력이 떨어져 금방 지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방 지치기 때문에 장거리가 힘들죠. 장거리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지근을 사용하는 페달링을 해야 합니다. 힘으로 눌러 밟는 게 아니라 페달을 가볍게 해야 하고 페달을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려면 빠르게 돌려야 하죠. 일반적으로 분당 90회, 그러니까 90 케이던스 정도가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며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페달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마다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처음 페달링을 연습하는 사람은 90회 정도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다 보면 본인의 몸에 가장 최적화된 케이던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군대 아침 구보 정도의 다리 놀림을 생각하면 얼추 90 정도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90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이딩 중에는 어떤 속도에서든 가급적 일정한 고 케이던스로 주행을 해야 지근을 사용하며 장거리 라이딩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천히 가든 빠르게 가든 페달은 고 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프로 사이클 선수들은 경기 내내 거의 일정한 수준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며 항상 다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기어 변속을 하죠. 멀리 가보고는 싶은데 조금만 가도 쉽게 지치신다면 페달을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돌려보세요. 분명 지금보다 훨씬 멀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케이던스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로 페달링이라는 주제를 검색해서 알아보다 보니 자연스레 클릿슈즈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던 저에게 클릿슈즈는 신기한 장비였어요. 클릿슈즈는 신발에 페달을 결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데 전용 페달도 함께 필요합니다. 신발 밑창에 플라스틱이나 쇠붙이가 장착되어 있고 이 부분이 페달과 결합되어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발이 페달에 고정되기 때문에 페달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빠른 케이던스에서도 미끄러짐이 없는 페달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페달 회전 시 내려받는 힘인 다운스트로크와 끌어올리는 힘인 업스트로크를 가능하게 하죠. 클릿슈즈의 업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태고 여러가지 실험과 선수들의 증언에 의해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댄싱이나 어필에서 일반 평페달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다리 근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확실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발이 페달에 고정됨에 따른 단점도 있죠. 자전거가 멈추기 전에 뒤꿈치를 비틀어 페달에서 발을 빼야 하는데 클릿 페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멈추기 전에 발을 빼는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자전거용 클릿슈즈는 밑창이 딱딱하고 클릿이 돌출되어 있어서 보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밑창이 고무 재질이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운 곳에 가면 이처럼 보행상의 불편함과 클릿 탈착이 어려움이 있을까봐 처음에는 클릿 선택을 망설였었는데 막상 장착하고 나니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매우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환경과 자세에서도 페달이 항상 발에 고정되어 있어서 주행 중에 자전거와 일체화된 느낌이 가장 좋고요. 평페달로 장거리 라이딩 시에 허벅지 앞쪽에 부담이 왔었는데 클릿으로 바꾸고 나서는 확실하게 다리 전체로 부하가 분산되는 느낌입니다. 빠른 회전 시에도 발 위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안정감 있게 돌릴 수 있고, 특히 어필에서 클릿 페달의 체감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달이 클릿을 잡아주는 힘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클릿 입문 시에는 가급적 페달의 스프링 장력을 가장 낮게 조절해두고 타면 페달 탈착이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혹시 그래도 클릿이 잘 안 빠질까봐 걱정된다면 로드 자전거 클릿 페달 중 시마도 제품에는 R540L이라는 모델의 페달이 있는데, 끝에 L에는 라이트 액션의 약자로 페달이 클릿을 잡아주는 장력이 보다 더 약하게 설정된 제품입니다. 손으로도 쉽게 꽂을 수 있을 정도로 페달 장력이 약하니 페달의 탈부착이 너무 걱정된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쉽게 장착이 된다는 건 그만큼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니 가볍게 타실 때만 좋은 제품이겠습니다. 밖에서 타는 로드는 R550 클립 페달을 쓰고 로라용으로 타는 로드에는 이 모델을 쓰는데, 그냥 가격이 싸서 저는 클릿 슈즈를 신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고민 중이라는 분이 계시면, 클릿은 라이딩을 즐기는데 필수용품은 아니지만 꼭 한번 신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페달링이 한결 쉬워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다만 클릿을 신는다면 꼭 피팅을 받고 신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평페달은 라이딩 중에 자세가 불편하면 발의 위치를 움직여서 자세를 순간순간 바꿔가며 탈 수 있지만, 클릿은 완전히 발을 페달에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클릿을 사용하면 몸에 많은 부담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라이딩 한다고 했을 때 분당 90회 정도 속도로 단순 계산하면 약 1만 번 정도 페달을 밟는 건데, 1만 번 동안 잘못된 자세로 페달링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가급적 클릿을 장착할 때는 장착 전후에 매장을 방문해서 피팅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페달링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클릿 슈즈를 신을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기본적인 케이던스 이야기부터 시작해봤습니다. 페달링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냅다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케이던스라는 게 있고, 부드럽게 페달링하는 방법과 데드 포인트 등 여러가지 안배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또 다른 재미를 느끼고 운동할 때 하나씩 알아가며 연습해 나가는 중입니다. 혹시 아직 클릿 슈즈를 접해보지 못했다면, 혹시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이번 가을 한번 신어보는 건 어떨까요?